운동을 끝낸 뒤 몸이 더 강해졌다기보단 오히려 더 아프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계속 움직이세요. 활동을 유지해야 다리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헬스장에서 기구도 사용해보지만 요즘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죠? 무릎이 더 욱신거리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휘청거리는 느낌. 계단을 오르는 게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시죠?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일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해도 예전처럼 다리에 힘이 붙지 않고 오히려 더 약해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운동이 어르신에게 안전한 운동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다리를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효과 좋다고 추천하는 몇몇 동작들이 실제로는 무릎을 닳게 하고 엉덩이 관절에 무리를 주며 근육을 더 빠르게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곤 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르신들이 절대로 피해야 할 운동 4가지를 알려드리고 그 대신 더 안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다리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대안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의 다리 건강은 그저 많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똑똑하게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편한 의자 하나 준비해 두시고 마음도 몸도 편하게 앉으신 채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도 편하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장수지혜연구소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소중한 건강 꿀팁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도록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리 운동의 왕이라고 부르는 동작, 바로 딥스쿼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헬스장에서 젊은 사람들 운동선수 트레이너들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가 쑥 올라오는 모습 자주 보셨죠? 아마 예전에는 어르신께서도 딥스쿼트를 아무렇지 않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시게 됩니다. 무릎이 예전처럼 부드럽게 굽혀지지 않고 엉덩이도 조금씩 굳어가는 느낌. 균형 감각도 예전만 못하죠.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딥스쿼트를 무리하게 시도하면 단순히 힘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절의 압박, 균형 유지, 근육 조절이 동시에 필요해지는데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대가는 결국 다리 관절이 치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 양팔을 앞으로 뻗은 채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하지만 중간쯤 내려가다 보면 무릎이 흔들리고 무릎 앞쪽에 압박감이 생기고 뒤꿈치가 바닥에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려는데 허벅지 근육이 도와주지 않아요. 결국 무릎 하나로 몸을 버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딥스쿼트는 무릎 관절, 특히 슬개골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가장 먼저 닳는 부위이기도 해요. 특히 바닥과 평행을 넘어서 더 깊이 내려가면 관절이 눌리는 압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미 무릎 연골이 얇아졌거나 관절염 초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겐 정말 위험한 동작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거나 무릎이 비틀리는 것만으로도 몇 주 혹은 몇 달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쿼트는 아예 하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지금 어르신의 몸에 맞는 안전한 스쿼트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깊이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릎을 보호하면서도 허벅지, 엉덩이, 햄스트링에 힘을 줄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들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얕보지 마세요. 이 동작은 어르신의 몸에 꼭 맞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스쿼트입니다. 먼저 바퀴 없는 튼튼한 의자 앞에 서주세요.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양팔은 균형을 위해 앞으로 뻗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는 듯이 몸을 낮춥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가볍게 닿기만 하고 앉지 마세요. 다시 뒤꿈치에 힘을 주고 일어섭니다. 이 동작은 균형 감각과 다리 근육을 키워주면서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은 주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 불안하다면 처음엔 침대처럼 조금 높은 곳에서 시작하셔도 좋고 벽 근처나 보행 보조기구를 가까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의자 스쿼트의 가장 좋은 점은 실제 일상생활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것, 차에서 내리는 동작까지 모두 이와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즉, 실생활에서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란 뜻입니다. 만약 이 동작조차도 아직 어렵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처음엔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쭉 펴는 무릎 펴기 운동 혹은 양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일어나는 도움받는 일어나기부터 천천히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깊게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똑똑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무릎을 지켜주고 관절을 보호하면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어르신의 다리를 지켜줍니다. 이제 헬스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또 다른 운동기구, 겉보기엔 참 안전해 보이는 운동. 바로 레그 프레스 머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기계에 앉아 등을 기대고 다리를 앞으로 밀기만 하면 되니까 넘어질 걱정도 없고 균형 잡느라 힘들 일도 없어 보여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운동을 선호하십니다. 실제로 다리 힘을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60세 이후의 몸에는 이 레그 프레스 머신이 오히려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레그 프레스에 앉으면 몸이 약간 뒤로 젖혀지고 발은 높은 판에 올라가게 됩니다. 양쪽이나 아래쪽에 달린 무게를 밀어내는 방식이죠. 운동할 땐 부드럽게 밀리는 것 같지만 사실 무게가 무릎, 엉덩이, 허리에 직선 방향으로 큰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걷거나 서 있을 때보다 훨씬 큰 힘이 관절에 집중되는 구조예요. 게다가 누운 자세에서는 코어 근육이나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거의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하중이 관절 한쪽 방향으로만 몰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요. 운동하는 도중엔 이 손상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뻐근하거나 허리를 살짝 숙였을 때 찡하는 통증이 생길 수도 있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에서 오는 과부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위험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기계가 안전해 보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무게를 너무 많이 올려버리게 돼요. 기구니까 괜찮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무릎 관절은 이 무게가 헬스 기계에서 왔는지 바벨에서 왔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느끼는 압력만 기억할 뿐이죠. 이미 무릎 연골이 얇아져 있다면 혹은 허리 디스크가 눌려 있다면 이 기계 운동은 조용히 관절 손상을 누적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리 운동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대안은 바로 스텝업 운동입니다. 아주 낮고 튼튼한 발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높이는 최대 15-20cm 정도면 충분해요. 안정감을 위해 주방 조리대나 난간 옆에 서서 한쪽 발을 살짝 올리고 다른 발도 따라 올린 후 다시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점프하지도 마세요. 천천히 자기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 동작은 실제 삶 속 움직임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인도턱 넘기기 등
게다가 허벅지, 엉덩이 복부까지 고루 자극하면서도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은 적습니다. 혹시 이 동작이 아직 어렵다면 괜찮아요. 처음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고무밴드를 이용해 무릎 펴기 혹은 의자를 잡고 천천히 미니 스쿼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릴 동작은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발끝으로 섭니다. 그 상태로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발목의 안정감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보디빌더처럼 보이는 몸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차에서 내릴 때 장보며 무거운 봉지를 들 때 산책 중 발을 헛디딜까 걱정 없이 걷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삶에 필요한 근력입니다. 이제 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은근히 다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점프 동작, 즉 제자리 뛰기, 점핑잭, 박스 점프, 신나는 홈트 영상에서의 빠른 튀기기 운동 등입니다. 화면 속 강사는 이렇게 외치죠. 조금만 점프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 목소리에 끌려 따라 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물론 심장은 뛰고 땀도 나고 뭔가 제대로 운동한 느낌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반복되는 충격입니다. 60세 이후의 다리는 더 이상 반복적인 충격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절 사이에 쿠션처럼 연골도 풍부하고 힘줄도 쫀쫀하고 근육은 회복이 빨랐어요. 그래서 몇 번 뛰는 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작은 점프 하나에도 발목, 무릎, 엉덩이, 허리에 직접적인 충격이 쾅 하고 전달되죠. 그리고 예전만큼 충격을 흡수할 여유도 없습니다. 결국 가장 약한 부위에 통증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거실 바닥에서 홈트 영상을 보며 강사의 말에 따라 점핑잭 30번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팔과 다리를 신나게 흔들죠. 하지만 10번도 채 안 되어 무릎이 찌릿 발뒤꿈치가 시큰 운동이 끝나고 나면 엉덩이나 허리에 통증이 남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느 날은 계단에서 삐끗하고 다음 날은 평소처럼 앉았다 일어나는데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충격성 운동이 가져오는 누적된 위험입니다. 문제는 운동 중엔 아프지 않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은 포기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 건강을 지키며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보내주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점프는 가장 위험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대신 더 부드럽고 더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리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똑바로 서서 한쪽 무릎씩 번갈아 들어올리며 팔도 살짝 흔들어 주세요. 리듬감 있게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심박수는 올라가고 관절에는 부담 없이 효과적인 운동이 됩니다. 또 다른 추천 동작은 사이드 스텝입니다. 고무밴드를 허벅지에 감거나 처음이라면 없이 해도 괜찮습니다. 양옆으로 천천히 한 발씩 이동하며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 근육을 자극할 수 있어요. 만약 앉아서 하고 싶다면 의자에 앉아 빠르게 발끝 두드리기, 다리 들어올리기, 손 휘두르기도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힘들지 않으면서도 심장과 전신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음악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살짝 좌우로 흔들거나 앞뒤로 살짝 걸어도 좋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분 좋게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점프, 한번 무심코 따라 한 튀는 동작 하나가 시간이 지나며 염증 힘줄 손상 심하면 낙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화면 속 강사가 이제 점프해볼게요 라고 말할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해보세요. 이 동작이 내 무릎에게 친절한가요? 내 관절이 내일도 고마워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답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라면 주저 없이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동작은
보기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리 힘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바로 런지 룽게입니다. 많은 잡지나 운동 프로그램에서 런지를 추천하죠. 트레이너들도 애용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멋지게 해냅니다. 한쪽 발을 앞으로 쭉 내밀고 허리를 곧게 편 채 아래로 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60세 이상이시라면 이 동작은 마치 눈을 가린 채 외줄을 걷는 것과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런지를 하면 한쪽 발을 멀리 앞으로 디뎌야 하고 앞 무릎은 굽혀지고 뒷다리는 바닥 가까이 떨어지며 몸의 중심은 앞으로 쏠립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 다리가 마치 좁은 선로 위에 놓인 것처럼 균형을 잡아야 하고 허벅지, 엉덩이, 발목, 복부 근육까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약해지면 균형을 잃고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이 생깁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발을 앞으로 딛고 몸을 내리는데 살짝 불안정합니다. 뒷무릎을 내리려는 순간 앞쪽 무릎이 발끝을 넘어서고 뒤꿈치가 살짝 들립니다. 허벅지가 당기고 올라올 때 중심을 잃고 휘청합니다.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릎과 엉덩이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균형 흔들림 근육의 미세 손상이 서서히 누적되며 다리를 약화시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런지는 사실상 한쪽 다리로 하는 스쿼트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지지할 곳도 없이 이 동작을 반복하는 건 균형 감각이 줄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60세 이후엔 운동이 아니라 위험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런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안전하게 한다면 런지는 다리 근력, 엉덩이, 유연성 자세, 교정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지 가능한 런지, 특히 뒤로 하는 런지 리버스, 런지 얼시를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내딛는 대신 한 발을 뒤로 뺍니다. 이때 반드시 의자나 싱크대 벽 등 지지할 곳을 옆에 두세요. 손으로 가볍게 잡고 한쪽 발을 뒤로 뺀 뒤 몸을 살짝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몸통이 앞으로 쏠리지 않아서 균형을 유지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정지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스플릿 스탠스 미니 레온지입니다. 발은 한쪽 앞으로, 한쪽 뒤로 고정시킨 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때도 지지대를 잡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세요. 혹시 이것도 아직 어렵다면 고무밴드를 이용한 앉은 자세의 다리, 뒤쪽 당기기 운동, 혹은 의자 옆에 서서 발만 뒤로 가볍게 디디는 동작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몸에 맞는 도전을 하는 것이지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잘못된 런지, 하나의 균형 잃음, 하나의 무리한 비틀림이 몇 주 혹은 몇 달간의 통증과 움직이지 못하는 나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안 쓰게 되면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관절은 더 굳고 자신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피하고 싶은 악순환이죠. 이제 잠시 숨을 고를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어르신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에 귀 기울였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조금 아파도 참아야지, 젊을 때처럼 해야지 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다른 원칙을 따릅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흔하지만 위험한 운동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혹사시키는 깊은 스쿼트, 관절을 조용히 압박하는 레그 프레스 머신, 충격을 누적시키는 점프 유산소, 균형을 위협하는 런지, 그 대신 관절을 보호하고 실생활에 꼭 필요한 힘을 길러주는 부드러운 운동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리 힘이란 단지 근육이 아닙니다. 정원으로 나가는 걸음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용기줄 서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신감, 그리고 괜찮아라고 말하며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삶의 힘입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건요, 강도 높은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꾸준한 배려, 그리고 내 몸에 맞는 방식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어떤 운동이 다리에 도움이 되었나요? 혹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그리고 장수지혜 연구소를 구독하고 어르신을 위한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팁을 더 많이 만나보세요. 우리 다리는 아직도 많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안정적이고 강하며 생기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이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식사도 건강하게 하시고 꾸준히 움직이며 운동도 성실하게 하고 계실 수 있지요. 하지만 혹시 평범한 운동들 중 일부가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근 운동, 플랭크 요가처럼 보기엔 안전해 보이는 운동도 60세 이상에서는 주의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움직임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혈압은 더 빠르게 요동치고 균형 감각은 예전 같지 않으며 몇몇 동작은 생각보다 뇌혈관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을 숙이거나 잘못 비틀거나 운동 중 숨을 멈추는 것처럼 사소한 행동들이 어지럼증이나 급격한 혈압 저하, 심지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했다고 믿은 분들이 오히려 위기를 겪으신 경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뇌와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9가지 구체적인 운동에 대해 함께 나눠드리려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시거나 그 연령대의 소중한 분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작은 생명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운동 후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세요. 그리고 장수지혜 연구소를 구독해주세요. 당신이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독립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숨겨진 위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정말 흔하게 하는 동작부터 시작해보죠. 서 있는 자세에서 갑자기 앞으로 몸을 숙이는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급하게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굽히는 행동 다들 익숙하시지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몸을 갑자기 숙이면 특히 무릎을 굽히지 않거나 몸을 지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순식간에 많은 혈액이 머리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금방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혈관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 부르지요. 이럴 땐 어지럽거나 머리가 띵하고 심한 경우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절하는 분들도 계시고 만약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히면 더 큰 위험이 됩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저널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 Society 이 실린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든 성인은 자세를 갑자기 바꿀 때 혈압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뇌졸중이나 두부 외상의 위험 요인으로 분명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전에 배웠던 어느 어르신께서 차고 안에서 상자를 꺼내려다 갑자기 앞으로 숙이셨는데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뇌 진탕까지 겪으셨지요. 겉보기에 단순했던 동작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졌던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를 줍거나 몸을 앞으로 숙여야 할 때는 먼저 발을 단단히 디디고 무릎을 살짝 굽힌 뒤 천천히 내려가세요. 가능하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안정된 지지대를 손으로 잡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을 지키기 위한 보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몸을 살짝만 올려서 목이라는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목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목이 뻣뻣할 때 갑자기 고개를 좌우로 탁탁 돌려본 적 있으신가요? 순간적으로는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목 안에는 매우 중요한 혈관 두 개가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척추동맥 vertebral arteries인데요. 이 혈관은 뇌 특히 균형과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혈액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목을 너무 빠르게 또는 강하게 비틀거나 반복해서 돌리게 되면 이 척추 동맥이 눌리거나 심한 경우 미세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닙니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뇌로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되어 뇌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랜디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남성 한 분이 스트레칭 중 빠르게 목을 돌렸다가 몇 분 뒤 뇌졸중 증상을 겪은 것이지요. 교통사고나 큰 낙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트레칭 중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는 더욱 민감해집니다. 한 번은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이 매일 아침 목 돌리기를 습관처럼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어지럼증과 흐릿한 시야가 계속 생기셨다 하더군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그 목 움직임이 원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셨고 부드럽고 천천히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꾸신 후에는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은 항상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절대로 갑작스럽게 비틀거나 탁 돌리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뻣뻣하게 느껴지신다면 따뜻한 찜질이나 천천한 스트레칭 또는 노화 관련 혈관 구조를 잘 아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몸은 조심하고 아껴줄수록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강해지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하지만 사실은 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네, 이어서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 운동에 대한 내용을 따뜻한 조언의 말투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분명 나이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돕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전하게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위험 중 하나는 자신의 체력보다 무거운 중량을 들거나 그보다 더 위험한 건 무거운 걸 들 때 숨을 참는 습관입니다. 숨을 참은 채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몸속에서는 발살바 효과, 왈살바 매너버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가슴과 머릿속 압력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때 혈압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뇌 속 혈관에 큰 부담이 가해지며 고혈압이나 혈관이 약해진 어르신에게는 이 급격한 압력 변화가 뇌졸중이나 혈관 파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의 한 연구에 따르면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릴 때 갑자기 혈압이 치솟는 것이 뇌출혈 위험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예전에 은퇴한 소방관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분이었고 매일 아침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셨는데 그날은 조금 더 무거운 바벨에 도전해보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들어 올리려던 순간 머리가 확 뜨거워지는 느낌과 함께 어지럼증이 몰려왔고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중심을 잃을 뻔하셨지요. 검사 결과 무거운 중량을 드는 동시에 숨을 참았던 것이 혈압을 위험하게 상승시킨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무거운 걸 드는 게 좋은 운동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조금 도전되는 정도 조절 가능한 무게를 선택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들어 올릴 때는 내쉬고 내릴 때는 들이마시고 절대 숨을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노화된 몸의 반응을 잘 아는 운동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믿고 계시는 거꾸로 서는 요가 자세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번에는 요가 자세 중 특히 거꾸로 서는 자세가 어르신들에게 왜 위험할 수 있는지 따뜻한 조언으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꾸로 서는 자세가 혈액순환에 좋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어깨석이나 머리석이 같은 요가 자세를 매일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겉보기엔 우아하고 여유 있어 보이지만 이 자세들은 나이 든 몸에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 전체가 뒤집히면서 머리 쪽으로 혈류가 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혈액 흐름 변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나 약해진 뇌혈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죠. 이런 분들에게는 두개 내 압력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신경학자들은 실제로 이런 자세를 하다가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심지어 뇌졸중을 겪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요가 수업에서 만난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아침마다 어깨 서기를 하신다고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부터 두통과 눈 뒤쪽의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셨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 자세가 두개 내 압력을 올려 뇌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으셨지요. 그 뒤로는 부드럽고 편안한 자세로 바꾸셨고 그 증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좋을까요? 거꾸로 뒤집는 동작 대신 벽에 다리 올리기 자세, 다리 벽에 기대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자세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동시에 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또 요가나 스트레칭을 시작하시기 전에 당신의 건강 상태를 지도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세요. 그래야 몸 상태에 맞는 안전한 동작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싸우지 말고 몸과 함께하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이제 몸을 거꾸로 만드는 자세의 위험을 살펴봤으니 이번엔 조금 방향을 바꿔서 많은 분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선택하시는 저녁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저녁 운동, 특히 밤늦게 하는 격한 운동이 왜 어르신에게는 조심스러울 수 있는지를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운동은 참 평화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적은 조용한 헬스장, 시원한 저녁 공기, 하루의 스트레스를 털어내는 느낌. 정말 좋은 시간이죠.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밤늦게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되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도 높은 운동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쉽게 말해 몸의 전원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낮 시간에는 이런 자극이 괜찮지만 잠들기 전에는 몸이 차분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격하게 달리거나 HIIT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높아지고 혈압이 오르며 몸이 흥분된 상태로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 저녁 시간의 혈압 상승이 야간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수면 중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퍼텐션 리서치라는 학술지에서는 건강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밤늦게 강한 운동을 하면 밤사이 혈압이 현저히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사들은 60세 이상 어르신께는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 운동을 권장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은퇴하신 여교사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조깅을 습관처럼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면이 잘 안 되고 하루는 심장이 빨리 뛰며 어지러워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의 조언으로 운동 시간을 낮 시간으로 바꾸신 뒤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에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만 저녁 운동은 강도가 아닌 편안함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느린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 편안한 요가가 저녁 운동으로는 훨씬 더 좋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건 자극이 아니라 이완 속도감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다음으로는 몸의 중심인 코어 쿄레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단순한 근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뇌로 가는 혈류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부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코어 운동. 그 중에서도
복근 운동이 어르신에게 왜 조심해야 할 동작인지 따뜻하고 섬세한 어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복부 중심, 즉 코어를 강화하는 것은 단지 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허리 통증을 줄이며 노년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해오신 복근 운동 크런치나 윗몸 일으키기 은 나이가 들수록 주의해서 접근해야 할 운동입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반복하거나 호흡을 멈춘 채 복부에 힘을 줄 때 생각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부를 빠르게 수축시키면 가슴과 배 안에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건 마치 정원용 호스를 꽉 쥐어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그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나마 제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지럼증 혼란스러움 심하면 실신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이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든 분들이 휴식 없이 빠르게 복근 운동을 반복할 경우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소 공급이 줄어든 뇌는 금세 반응을 보이지요. 예전에 한 웰빙 클래스에서 뵌 어르신께서 아침 루틴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하시던 중 매번 어지럽고 머리가 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진찰 결과 빠른 복근 수축이 뇌 혈류를 방해하고 있었고 그 뒤로는 느린 코어 운동으로 바꾸신 후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 골반 귤이기, pelvic tilt. 이제 앉은 상태에서 다리 들기, seated march. 처럼 느리고 안정적인 복부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힘을 줄 땐 내쉬고 힘을 풀 땐 들이마시고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운동은 속도가 아니라 의도와 흐름입니다. 몸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하나 천천히 움직이실 때 그 운동은 회복이 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운동기구 러닝머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날씨 상관없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도구지만 딱 한 가지 실수가 그 기구를 위험 요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러닝머신 트레드밀 모처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서준 의사의 따뜻한 시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러닝머신은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걷고 뛸 수 있게 도와주는 훌륭한 운동기구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도 실내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이것만큼은 괜찮겠지 하고 간과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잡이를 잡지 않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사신경은 느려지고 몸의 균형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러닝머신 위에서 손잡이 없이 운동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헛디딤이 넘어짐 골절 머리 부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심지어 심혈관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자료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러닝머신 사고율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공통점은 손잡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단 몇 초간 균형을 잃기만 해도 심장에 큰 부담이 되고 심한 경우 뇌졸중 위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러닝머신에서 손을 안 잡고 조깅하시는 게 습관이었지요. 어느 날 미끄러지듯 발이 한번 헛디뎌 넘어지셨고 그 결과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담당 주치의께서 말씀하시길 그날 손잡이만 잡고 계셨더라도 그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속도보다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빨리 걷는 것보다 안전하게 걷는 것이 훨씬 더 큰 건강입니다. 둘째, 손잡이는 꼭 잡으세요. 잠시라도 불안하시면 손으로 중심을 잡아주세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인 대안으로는 경사도 기울기를 약간 올린 채 천천히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폐운동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넘어질 위험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속도의 문제가 아닌 반대로
정지된 자세가 주는 부담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체형 관리용으로 사랑하시는 플랭크에 대한 경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좋은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플랭크 자세에 숨어있는 위험성을 서지훈 의사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랭크는 특별한 도구 없이도 몸 전체의 근육을 단련해주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중심을 잡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플랭크 자세를 유지하거나 그 상태에서 호흡을 멈추는 것.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플랭크는 겉보기엔 가만히 버티는 동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 근육들이 강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부와 흉부내 압력배와 가슴속 압력, 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는 실수를 하곤 하지요. 이것은 산소 공급을 줄이고 동시에 혈압을 급격하게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좁은 밸브를 억지로 뚫고 피를 밀어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Journal of Strength and Conditioning Research 라는 학술지에서는 플랭크 같은 등척성 운동 중 숨을 참을 경우 수축기 혈압, 최고 혈압, 이 건강한 노인에게도 크게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혈압 상승은 심장에 무리를 주고 뇌혈류를 감소시켜 두통, 흉통,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이웃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아침 플랭크 타이머를 재며 2분 이상 버티는 걸 목표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분은 운동 강도 때문이라 생각하셨지만 알고 보니 숨을 참으며 장시간 버틴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뒤로 짧은 시간 동안 호흡에 집중하면서 플랭크를 하시자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랭크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짧게 호흡을 유지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20초, 40초씩 짧게 하시고 호흡은 깊고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세요. 대우 오래 버티는 것이 건강이 아닙니다. 내 몸이 편안히 따라갈 수 있는 선에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입니다. 이제 바닥에서 일어나 조금 더 일상적인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는 앉았다 일어나기에 숨어있는 의외의 위험성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너무나도 익숙한 동작이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의자에 앉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동작을 너무 빠르게 혹은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세성 저혈압 포스투럴 하이포텐션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설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자세를 바꾸면 몸이 금세 반응해 혈류를 조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뇌로 가는 혈류 공급이 잠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지러움, 휘청거림, 심한 경우 실신하거나 넘어진 후 머리를 다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야마 미국의학협회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든 분들 중에서도 자주 빠르게 자세를 바꾸는 분들일수록 어지러움과 낙상 위험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예전에 제 지인이 아침 루틴으로 빠른 스쿼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민첩함을 유지하고 싶으셔서였죠. 하지만 그 이후 운동 후 온종일 어지럽고 불안정한 느낌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빠른 자세 변화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이후 동작 사이에 잠시 멈춤을 넣고 천천히 앉고 천천히 일어나는 방식으로 바꾸셨고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안전할까요? 앉았다 일어나기 동작은 항상 천천히 하세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몸이 준비되었을 때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튼튼한 의자나 테이블을 살짝 잡고 움직이세요. 균형을 잡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빠르게 반복하는 것보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느끼며 움직이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운동 속에 숨겨진 조용한 위험들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바로 희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일상적인 운동 속에 숨어있던 조용한 위험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목적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이해와 의식, 그리고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것이죠. 활동적으로 사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세게,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진짜 건강의 비결이 됩니다. 걸음 하나, 호흡 하나, 스트레칭 한 동작에도 생명과 삶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담길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속도를 맞추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가보다 더 많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몸을 아껴주는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일상에, 그리고 사랑하는 누군가의 삶에 새로운 관점과 따뜻한 배려를 선물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습관 속에 잠재된 위험을 발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깨달음 하나가 당신의 몸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다면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변화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 자신을 위해 시간을 들여주세요. 하루 한번 작은 선택을 바꿔주세요. 그 선택이 당신을 지탱하고 보호하며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장수지의 연구소를 구독하셔서 60세 이후에도 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 때까지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 그 몸과 마음을 꼭 아껴주세요.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니까요.